자, 여러분 여기서 오펜하이머와 하이젠베르크 이 두 사람의 과학자가 나오는데 이 과학자의 입장이 둘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 즉 외적 책임이 있다라는 사람과 외적 책임이 없다라는 사람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오펜하이머는 외적 책임이 없다라고, 사회적 책임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 하이젠베르크는 외적 책임, 즉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그 과학과 윤리를 지금 다른 반은 수업을 다 해서 여기 진도를 다 나갔는데 2반과 3반이 여기 이 프린트 내용을 다 못 채웠어요. 그죠? 그래서 2반과 3반은 요걸 좀 같이 채우고 그 다음 진도를 같이 나가 봐야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요걸 채우고 좀 부족했던 설명을 보충을 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 우리 다음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우리 과학기술의 윤리 문제 하면서 여기 이제 인간 중심주의 채우면 되고요. 그렇죠? 인간 소외 현상 해가지고 요 부분은 했던 것 같아. 그치? 여기서부터 요 가치 중립성 논쟁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적이에요 라고 한다면 가치 중립적이라는 얘기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다루기 때문에 가치 판단, 가치는 개입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가치 중립적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과학적 방법으로 사실, 객관적인 사실 문제에 접근할 때는 가치 중립성 이 적용되지만 여러분 연구 목적을 설정할 때는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여러분 가치 기술이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가치 중립성에 찬성하는 입장, 즉 가치가 과학기술에는 가치가 개입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에는 과학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므로 윤리적 규제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입장, 즉 과학기술의 가치가 개입된다라는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의 그 정당화 과정이 있죠. 정당화 과정은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과정과는 달리 발견, 활용의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되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정당화의 과정,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있어서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 철저한 검증을 통해 그리고 실험에 따라, 실험 결과에 따라 그리고 그런 진위, 참가 거짓의 여부에 따라 여러분 객관적인 타당성을 바탕으로 두고서 이론을 정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당화의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즉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학기술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과학기술은 도덕적인 규제 혹은
가치 판단에 의해 규제죠. 규제에 의해 지도되고 규제되어야 하며 혹은 도덕적 평가라고 이야기할까요? 도덕적 평가가 더 좋겠네요. 혹은 가치 판단 이런 거 써도 되고요. 그렇죠? 과학기술의 자유 또한 다른 자유와 마찬가지로 윤리적인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발견 및 활용의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과학기술에는 크게 이런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정당화의 과정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하지만 발견 및 활용의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윤리적 책임 혹은 과학자의 윤리적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사회적 책임 보시면 이제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 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진실성을 확보해야 한다. 진실만 다루어야 한다. 그쵸? 참과 거짓 중에 참을 다루어야 하고 위조한다거나 거짓을 이야기한다거나 다르게 바꾸어서 하거나 표절이라고 하죠. 표절 등을 하지 않는 이런 여러분 사실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 그쵸? 진실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 그것을 연구윤리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내적 책임이라고 해요. 그쵸? 내적 책임. 그런데 여러분 위에 있는 요거는 좀 지워볼까요? 여러분 자, 연구윤리는 내적 책임이지만 즉 연구윤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위조하지 않고 변조하지 않고 표절하지 않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예전에 그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황우석 박사님 아시죠? 줄기세포를 연구해서 뭐 이렇게 개발했다고 세계 최초로 뭐 했다고라고 했는데 그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위조가 상당 부분 있었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내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진실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내적인 책임 말고 여러분 외적 책임이 또 있어요. 그렇죠? 자, 연구윤리, 즉 내적 책임 말고도 여러분, 자, 과학기술자한테 요구되는 책임에 외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인류에게 이 연구 성과물이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연구를 중단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는 엄청 더 자세하게 나왔는데 자, 우리 교과서에 자신의 연구 성과물을 왜 개발하는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교과서 124쪽에 왼쪽 날개 부분에 보면 아인슈타인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과학자들은 전문가가 아닌 시민으로서 자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학자들은 기관을 만들고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뭐 이러면서 우리의 사회 또한 지켜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런 외적 책임, 내적 책임 말고 외적 책임을 다른 말로 사회적 책임이라고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 과학자의 그런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또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과학자의 책임이 여러분 요 오펜하이머나 하이젠베르크 이 두 분은 과학자인데 여러분 아까 그 영상에서도 봤죠? 보시면 오펜하이머는 이다 원자폭탄을 만들 때 그 원폭 만드는 그 뭐라고 할까요? 비밀 연구 단체? 뭐 그쵸? 비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정부에서 이렇게 미국 이런 나라들이 폭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원자폭탄을 개발해봐라 하고서 이렇게 비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팀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펜하이머. 그쵸? 내가 원자폭탄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원자폭탄을 사용할지 결정해서 그 폭탄을 저기 히로시마 상공에 떨어뜨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버튼 눌러 이렇게 결정한 것은 정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임무에만 충실했을 뿐 나한테는 그런 외적인 책임, 사회적 책임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쵸?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책임은 나에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오펜하이머가 있고, 자, 하이젠베르크는 우리가 연구할 것은 원자 에너지를 평화롭게 활용하는 방안에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찰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하이젠베르크가 있어요. 그렇죠? 요렇게 여러분 책임을 오펜하이머는 내적 책임만 강조하고 있고 하이젠베르크는 내적 책임, 외적 책임 다 있다라고 강조하는 입장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제 복습하면서 우리가 채워보시면 오펜하이머를 여기 채우시면 되고 연구와 시험 과정은 충실히 수행할 책임만 있다. 내적 책임만 있다. 그렇지? 우리는 진실하게 그 일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과학기술자가 아닌 활용자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적 책임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이젠베르크는요, 여러분, 사회적 책임까지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자, 여기를 이제 채워보시면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보고, 이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요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과학기술은 과연 가치 중립적인가, 가치가 개입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가치 중립성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참과 거짓의 영역이라서 참을 다루는 참과 거짓, 진위만 따지는 것이고, 그치? 우리가 열심히 연구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가치 중립성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책임 중에 내적 책임만 있으면 된다라고 내적 책임만 인정을 하겠죠. 그쵸? 진실을 다루면 돼요 라고. 그쵸? 그런데 외적 책임, 즉 사회적 책임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이 가치 중립 의 입장에 선 사람들이겠고요. 여러분, 가치가 개입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내적 책임도 있고 외적 책임도 있다라고 해서 이 범위의 그 책임의 범위를 더 넓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반, 3반이 좀 늦었던 내용이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 이제 다음 진도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